여러분, 매달 월급에서 세금 떼이고 저축해서 이자 받으면 또 세금 떼이고 펀드나 ETF에서 수익 나면 또 세금 떼이죠. ISA는 바로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주는 대표 절세 계좌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가입자만 848만 명, 가입 금액은 59조 원까지 늘어난 계좌인데요. 아직 안 만드셨다면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바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ISA는 크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증권사 중개형 ISA가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 ETF, 채권, 펀드 등을 직접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에서 만드는 신탁형 ISA는 예금이나 펀드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국내 주식 직접 투자는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만 예금 위주로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은 분이라면 은행 ISA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 효과와 투자 선택지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증권사 중개형 ISA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중개형 ISA는 계좌관리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지만 ETF 보수, 펀드 보수, 주식이나 채권 거래 비용 등은 상품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연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 ISA 대상입니다.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서민형은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 수준이라면 보통 서민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준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입니다. 상여금, 성과급, 다른 소득까지 포함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민형 대상인데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가입할 때 반드시 서민형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민형 가입 원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 이야기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일반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 펀드 수익이 나면 보통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ISA 안에서는 손익을 합산한 뒤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한도를 넘는 금액도 15.4%가 아니라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수익이 200만 원 났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이 약 30만 8천 원입니다. 하지만 ISA 일반형에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에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이 77만 원입니다. ISA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 9.9% 과세라 세금이 약 29만 7천 원입니다. 즉 일반형만 써도 약 47만 3천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서민형이라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 과세라 세금이 약 9만 9천 원입니다. 서민형은 약 67만 1천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냥 계좌 하나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ISA 초과 수익은 9.9% 저율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 합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만기 때 수익이 큰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영향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설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쓰시는 증권사 앱 있으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5분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서민형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홈택스에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한 장 받아서 제출하셔야 서민형 ISA 계좌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안 하시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서민형 혜택 적용은 ISA 계좌 가입 시점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ISA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투자 선택지를 넓게 가져가고 싶다면 증권사 중개형 ISA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ISA는 예금이나 펀드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국내 주식 직접 투자는 어렵습니다. 예적금 위주로만 운용할 거라면 은행도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주식이나 ETF까지 활용하려면 증권사 중개형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ISA는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언제든 세금 혜택을 유지한 채 해지 가능합니다. 만기는 계좌 개설 시 별도로 설정할 수 있고 만기 연장은 보통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전형업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다고 바로 해지하고 끝내면 ISA를 절반만 활용한 겁니다. 노후 준비까지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대략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를 해지한 뒤 다시 새 ISA를 만들면 다음 3년도 다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반복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아끼고 노후 자금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무가입 기간 3년 전에 일반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과세로 정산됩니다. 즉 아꼈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퇴직, 폐업, 장기 입원 같은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이 급하다고 원금 이상을 빼면 해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ISA는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수익금까지 인출하려면 해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소득이 올라서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을 초과하면 재가입할 때 서민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상승이 예상된다면 지금 서민형으로 장기 가입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직전 세계 과세 기간 중 이르라도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ISA 가입, 재가입, 만기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기 해지 시 수익이 큰 경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큰 금액을 운용하는 분들은 만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 정보 많은 친구가 알려드리는 ISA 계좌 관련 정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